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부터 6월 24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그 전에 지난 토요일 마감했던 미국 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4%대의 강세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 0.2%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다우존스는 0.1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연준에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달러 그리고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요 6%대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7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107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는 또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에너지 업종이 당연히 급락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 여파로 인해서 다우존스는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나스닥 시장과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시장은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노예 해방일이 6월 19일이었는데요.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휴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 주 초반의 시장은 뚜렷한 악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 한 주는요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22일 그리고 23일에 계속적으로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반기 통화 정책에 대한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당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에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파월 의장의 입에 시장은 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7월 회의에서도 0.75% 정도 금리 인상을 계속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미 다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악재로서 작용을 한다면 시장이 좀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지표 쪽으로는 금요일에 발표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미시간대 소비자조사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다, 이런 부분들을 꼽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에 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기존의 관점은 유지한 채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날이죠. 시장이요 오전장에 2400포인트를 붕괴했습니다. 갑자기 코스피 2400 붕괴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바로 저점을 찍고 나서 급반등을 하는 모습.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손절 유도 이런 부분들도 다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금요일날 겁나는 사람들이 많이 좀 팔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부터 시장 좀 긍정적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시장이요 지금 6월달 들어서는 너무나도 좋지 못해요. 6월달에 2670포인트 정도에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2400에서 2600선 정도 박스권 정도는 좀 유지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6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한 주일 지나고 또 2주일 정도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보면요 6월 25일 작년 6월 25일에 3316포인트의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주가가 1년 동안 하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 국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요, 또 미국에서는 6월 23일 날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될 걸로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뭐 크게 우려스러운 게 뭐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이 나오면서 뭔가 시장은 좀 리스크를 점검해주면서 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요, 지난주에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좀 큰 그림이 발표되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나쁘지 않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개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사실 매년 12월이 되면은 시장이 빠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이제 배당 기산일이 끝나면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좀 그런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뭐 주식시장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시장 지금 정말 많이 안 좋은데요, 뭐 좀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경기에 대한 우려, 뭐 유가의 하락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과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최소한 기술적 반등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긍정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포인트를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보면은 오리온이라던가 뭐 CJ 제일제당,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름대로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상 같은 기업들도 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상, 청정원 역시 마찬가지로요, 가공식품들 가격이요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 원재료 상승을 가격으로 정가시키면요,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뭐 자회사들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의 급반등과 함께 좀 가장 많이 치고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대상이에요. 21,100원 출발, 그리고 저가 20,000원을 찍고 29,900원대까지 상당히 좀 큰 폭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절 라인 자체가 상당히 명확해요.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한다면은 20,000원을 깼을 때 19,900원에 매도를 한다, 이럴 게 5%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가 좀 상당히 명확하고, 뭐 5%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다음 주 내일 뭐 들어간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등을 한다면은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대상이 3월달, 4월달에는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뭐 계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좀 대안주로서 다시 한번 2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 수익은 20%, 그리고 손절은 5%로 끊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일단 뭐 음식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뭐 그 외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수혜주, 금융주, 그리고 뭐 자동차,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또 내일부터 한 주일도
선곡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한 줄 여러분 힘내시고요. 선곡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